면세유를 직원들이 불법 사용한 농협이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 공개 망신식 징계를 줬습니다. 불법과 탈법에 이어 구태까지 보이는 농협 취재했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 섬유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걸음마 단계인 탄소 산업을 키울 시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전야를 맞아 도내 교회와 성당에서도 예배와 미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리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염치도 모르고 반성도 없습니다. 면세유를 몰래 쓰다 적발된 농협 임직원들 얘기입니다. 탈법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M1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공개 망신을 주는 황당한 방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민들이 써야 할 면세유를 직원들이 쓰다 무리를 빚은 도내 한 농협. 농협 출입구 앞에 대기 발령된 직원 2명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탁자 앞에는 교육 중입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엄청 창피하게 되고 금멸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아는 사람도 여기 막 지나가는 사람 다 있는데. 대기 발령의 사유는 관련 직원의 전산 업무 정지 및 사무소 정보 유출 예방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전산 정보를 빼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 예방 차원에서 남들이 보이는 곳에 앉혀둔다는 사유도 황당합니다. 이 농협에서는 농민 대의원의 고발로 면세유를 멋대로 써오던 간부급 임직원 10여 명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유소 담당자였던 이 직원들은 면세유 부정 사용을 고지고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고소 고발건도 같이 하고 인정 한 번만 하면 너희들 인정 한 번만 내가 저딴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번만 하든지. 근데 이건 해도 너무. 농협의 이 같은 조치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간부급의 징계는 오히려 미뤄둔 채 엉뚱한 직원만 징계에 나선 데다 공개 망신이라는 방식도 보복성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는 TV에서나 뉴스에서나 또 못 본 이런 부당한 처사 같아요. 연말이면 남는 면세유를 나눠 쓰는 일이 관행이라고 스스럼 없이 밝히고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말단 직원은 공개 망신을 주는 농협, 부정과 탈법, 그리고 구태로 얼룩진 2015년 오늘 농협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익산 지진으로 우리의 무방비에 가까운 대비태세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인 탄소 소재가 지진 대비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익산 지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내진 설계된 시설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진 대비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내진 설계된 건물이 고작 20%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고속도로 교량 같은 대형 시설물 보강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집까지 탄소 섬유로 보수하며 지진에 대비합니다. 寿命としては半永久的、50年や60年は全然問題なく持ちますんで、震度6とか7とかの地震が非常に日本の場合多いですけど、それでも全然心配ありませんので。 탄소 섬유가 강철보다 가벼운 반면 강도는 10배나 강해 콘크리트보다 시공이 쉽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비싼 탄소 섬유 사용을 권장하면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해 탄소 섬유로 보강 공사를 마친 전주 싸전다리. 하지만 현재 탄소 섬유로 시공한 도내 공공시설물은 싸전다리가 유일할 만큼 우리나라의 탄소 섬유 사용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내수가 부족하다 보니 탄소 산업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시장이 많이 미미하긴 하지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내진 설계가 필요한 곳에 많이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건축 보강재 등 10개 품목의 탄소 섬유 제품을 우선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구매 시책을 추진해서 탄소 섬유 보강재 등 도내에서 생산된 탄소 제품 구매를 촉진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지만 여기에 지원되는 도 예산은 겨우 5억 6천만 원. 탄소 섬유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되는 만큼 탄소 산업의 내수 시장을 진작시킬 당국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정시 모집에서 2,500여 명을 선발하기로 한 가운데
전주 교대가 28일, 전북대 29일 등 대부분의 도내 4년제 대학들이 30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또 전문대학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차, 내년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2차로 나누어 원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눈은 없어도 크리스마스 이브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거리는 모처럼 붐비기 시작했고 교회와 성당에서는 예배와 미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탄 전날의 풍경,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이국적인 설경이 실내에 펼쳐졌습니다. 상상 속에만 있던 산타 마을에서 아이들은 기다려온 크리스마스 선물을, 부모는 아이들의 웃음을 얻어갑니다. 볼 것도 많고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또 둘째 태교도 좋아서 크리스마스 기분, 이브 기분 실컷 느끼고 가고 있어요. 도심 도로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단 소방차가 등장했습니다. 소방관 산타가 주는 선물도 받고 평소 쉽게 탈 수 없었던 소방차도 타보며 성탄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이미지는 되게 강인한 소방관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도심 거리도 평소보다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각양각색의 카드가 진열된 펜시점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한참 동안 카드를 고르는 마음마다 한 해 동안의 고마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앞두고 있는 동생은 시험 잘 봤으면 하는 이제 기원 같은 내용. 거리 한쪽에선 더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은 시민들의 마음이 올해도 자선 냄비를 훈훈하게 데웠습니다. 또 성탄절을 앞두고 도내 각 교회와 성당에서는 저녁부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전야제 및 예배, 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해를 넘기는 현안사업 기획보도.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10년 넘게 재정조차 못하고 있는데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0개 동학농민혁명기념 관련 단체들이 혁명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 대전에 모였습니다. 투표 끝에 결정된 기념일이 6월 11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폐정개혁안 실시와 집강소 설치를 조선정부와 합의한 전주 화약일입니다. 하지만 정읍시민들은 황토현 전승일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학 행사가 치른 지가 47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정읍 빼놓고는 27년이 넘은 곳이 없어요. 지역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의회, 동학단체를 상대로 재차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되게 합의 과정 전체를 무시하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올해는커녕 내년에도 모두가 동의하는 기념일을 제정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갈등과 이견 속에 올해 2주갑 기념행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가운데 내년에도 전국 단위의 기념행사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이나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의 안장도 차질을 빚는 등 다른 관련 사업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 국가적으로 기념해야 하는 역사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또다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4년 연속 대표 축제로 뽑혔고 무주 반딧불 축제는 4년 연속 최우수 축제, 순창 장류 축제는 우수 축제,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는 유망 축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문화관광축제는 모두 43개로 이 가운데 대표 축제는 김제 지평선 축제와 화천 산천어 축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등 3개입니다. 전라북도는 만 25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최고 80만 원을, 만 40세에서 59세까지 중장년층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월 60만 원을 1년간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 구직자는 내년 2월까지 접수받습니다. 올 한 해도 일주일 남았는데 연초에 세웠던 금연다짐 잘 지키고 있는지요? 마약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한 게 담배라는데 끊는 것도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건강과 레저 정진호 기자입니다. 연초에 금연을 다짐했던 최양식 씨는 최근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다시 찾았습니다. 40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끊겠다며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잡았는데 5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끊었었어요. 끊었는데 옆에서 이제 자꾸 담배를 피니까는 이제 나도 몰래 피. 10대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김창근 씨도 그동안 몇 차례 금연을 다짐했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보건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참았다가도 한순간에 피해지고. 올해 초 정부의 담배값 인상 여파와 부쩍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금연을 다짐한 흡연자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도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1,300명 남짓하던 등록자가 올해는 2,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작심 3일이라고 1월에 7,000명을 넘던 한 달 등록자는 한때 800명까지 급감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다시 늘고는 있지만 대부분 처음 2, 3주에 고비에서 포기합니다. 일주일이 가장 힘들지만 이번 2주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전히 금단 증상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들은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을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한 번 실패했다고 결코 단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보면은 보통 6, 7번 정도 다시 시도해가지고 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또 시도하셔야죠. 마약류로 취급할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담배의 니코틴. 흡연자들에게 또 한 번 스스로 금연을 시험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원광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새로 선정한 20개 권역 응급센터에 포함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응급의료센터 선정은 전북대 병원에 이어 두 번째며 원광대병원에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 헬기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서부시장 주변의 주차난 개선을 위해 인근 1,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주차장을 내년까지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또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2017년까지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익산시 낭산면 임마누엘 농장원 윤옹엽님께서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정읍시 수성동 현대옥에서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정읍시 태양주유소 최대기님께서 100만 원 전달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장호중 신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장 검사장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조성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35사단이 옷가지와 신발 등 500여 점을 모아 자선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사단 측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성실히 군복무를 하는 장병 5명에게 수익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재활용 PC 50여 대를 정비하고 성능을 높여 무료로 보급합니다. 이번 PC 보급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가 재활용 PC를 기증해 성사됐습니다. 전북은행이 본점 대강당에서 문화 소외계층 500명을 초청해 사회적 기업 극단 명태의 뮤지컬 해피니스를 공연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연중 4차례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하수도 사업을 지방 공기업 형태로 전환하겠다며 15%가량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